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줌 수업으로 국강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죠. 특강. 오늘이 9월 4일이네요, 벌써. 네. 자, 오늘 배울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2회죠. 2회에 나오는 고전시가, 정부의 강호의 기약을 두고를 시작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오늘 또 발표가 났죠. 일주일간 연기됐습니다. 자, 2.5단계 일주일간 연기. 자, 이로 인해서 우리가 뭐 수업이나 뭐 이런 부분에 많은 지장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 주간 더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또 버텨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까지 또 수능 접수를 또 원서 접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주까지 가급적이면 끝내십시오. 자, 그렇게 하면 얼추 우리가 한 이번 주 지나면은 90일대가 이제 해서 80일대로 바뀝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선생님은 또 수업을 열심히 또 진행하도록 하죠. 자, 실전 모의고사 2회 11페이지를 피시면 31번부터 33번 문제입니다. 자, 먼저 작품을 두 작품이 나와요. 정부의 강호의 기약을 두고 시조죠.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장과 중장과 종장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초장에서 초장은 주로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자, 강호의 기약을 두고 10년을 분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초장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시조에서 초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조에서 초장의 기능. 자, 초장. 주로 시적 상황이 나옵니다. 자, 시적 상황이란 시간, 공간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보통은 상황에 대한 부여가 초장에 먼저 나오는데 자, 그러면 가급적이면 우리가 여기서 잡아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어떤 공간이며 시간을 두고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처음 시작이 뭐로 시작이 됐습니까? 강호에 기약을 두고 이랬어요. 자, 강호, 자연이란 뜻입니다. 그죠? 자, 강호, 자연이란 뜻이죠. 강호, 자연, 그렇죠? 자연. 자, 강호에 기약을 둔다고 그랬어요. 자, 이때 기약이라고 하는 거는 약속이란 뜻이에요. 자연에 약속을 하다.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뭐에 대한 약속이겠어요? 자연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이겠죠? 자연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연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약속을 두고 10년을 분주한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자기가 10년 동안 분주했다. 10년을 준비하는데 그러면 준비의 내용은 뭐겠어요? 그렇죠? 귀농하겠다 혹은 귀촌하겠다. 그렇지. 돌아가겠다. 10년을 준비했다. 분주했다라는 얘기는 그럼 이 사람의 의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자연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자, 생각을 평상시에 했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고 있음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바는 자, 정리를 하자면 강호에 자연에 약속을 했어. 돌아가겠다라는 약속을 10년 동안 준비했어. 그럼 내가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될 것이다. 자, 이게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두 번째에서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모른 백구라는 구절이 나와요. 자, 그 모르는 백구는 뭐냐? 자, 우리가 백구라고 하는 거는 시조에서 주로 자, 어떤 역할로 나옵니까? 자, 시조에서 자, 백구는 어떤 역할을 나오느냐? 자, 백구는 우리가 보통은 갈매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잘 생각하면 이 사람이 꼭 바닷가 가는 건 아니거든. 갈매기라고 하기보다는 자, 새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흰 새 정도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찌됐건 이 갈매기가 됐건 새가 됐건 얘네들 다 자연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백구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모른 이랬어요. 이 뭘 모른다라는 뜻은 거. 나의 그러한 생각을 모르는. 자, 화자가 자연으로 돌아가겠다.
는 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모르고 있다. 그렇죠? 그 약속을. 화자가 자연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약속을 모르는, 혹은 자, 화자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모르는,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모르는, 요런 정도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백구는 지금 여기에서 마치 자기의 어떤 친구와 같은 생각으로 작품을 적은 거야. 그러면 그 두 번째에 나오는 그걸 모르는 백구는 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부분에서 자,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은 더디 온다 하려니와 라는 구절이에요. 더디 온다 하려니와. 그러면 자, 여기 나오는 더디 온다 하려니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자, 천천히 오고 있구나 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자연에 오지 못한 거예요. 따라서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렇게 하겠죠. 돌아가지 못한 화자에 대한 자, 질책 요 정도 되겠죠. 책망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백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나에게 책망하는 존재야.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백구는 자, 의인화돼 있고요. 그렇죠? 의인화돼 있다라는 것은 자연물과 화자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원망을 내가 듣고 있는 상황을 초장과 중장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지. 자, 좋아. 여기까지. 하고 나서 자, 다음 돌아가 볼게요. 자, 성은이 지중하심에 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성은이 지중하다라는 건 뭐야? 자, 성은 임금의 은혜겠죠? 그렇죠? 임금의 은혜. 네. 성은 자, 요 지점에서 다시. 자, 성은이란 임금의 은혜. 자, 이런 말 나오면 임금의 은혜가 나오면 당연히 이제 충신으로서의 면모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화자는 두 가지 갈래길에 놓여 있어. 자, 어떤 거예요? 임금에게는 충성을 다해서 충신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야 되고 자연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한 거니까 지금 이 화자는 자연과 그 다음에 충심 혹은 충신으로서의 면모, 그렇죠? 자연과 충신 이 두 가지 선택길에서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자, 내 첫째는 뭐냐면 난 자연으로 돌아가겠다는 게 근본적인 생각이었고 두 번째 성은이 지중하심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좀 상충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화자는 갈등하고 있는 거죠. 화자의 갈등은 바로 자연과 충신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보죠. 자, 마지막에서 자, 갚고 가려 하노라. 자, 화자에 우리가 이 종장 있잖아요. 그렇죠? 이 종장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우리가 시조의 초장과 중장은 주로 상황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종장은 뭡니까? 시조의 종장은 그렇죠? 결론 부분이에요. 자, 이 결론에 해당하는 건 화자의 그렇죠? 정서, 마지막 태도에 대한 정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임금의 은혜를 갖고 가겠다. 은혜를 갚고 나서, 그렇죠? 갚고 나서 자연으로 돌아가겠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아직 자연으로 그러니까 아직 자연으로 돌아갈 때는 아니다. 나는 누구에게 충성을 다해야 돼? 자, 임금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는 임금에게 충성. 그렇죠? 자, 그러나 내가 10년을 내가 준비해 왔지만 자, 지금은 당장은 임금에게 충성을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연에 기여하겠다. 그리고 나서 자연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작품은 일반적인 강호시가와는 어떤 지점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자, 우리가 보통 강호시가에서는 갈등, 그 다음에 번뇌, 고뇌, 자,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마음들은 거의 없죠. 그런데 이 작품은 그걸 드러낸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연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간절하게 생각은 하고 있으나 지금 현실은 어때요? 임금이 나에게 주신 책무와 역할을 다 해야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정부의 강호의 기약을 두고입니다. 자, 이런 작품이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자, 이거는 청산별곡입니다. 그렇죠? 자, 일단 청산별곡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청산별곡은 고려가요입니다. 고려가요. 우리가 고려가요가 7에서 한 8개 혹은 이제 9개 정도 잡아보자고요. 자, 이때 청산별곡은 매우 특이한 어떤 포지션을 지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 고려가요의 대부분은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남녀 상멸지사라고 해요. 지사라고 정리를 합니다. 고려가요는 기본적으로 궁중에서 불리던 노래들이죠. 궁중의 행사음악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사의 의미 전달보다는 자, 어때요? 음악적인 성격이 크죠. 음악적 특징이 강했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후렴구의 발달.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고려가요의 특징들을 몇 가지를 잡아보고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보면 청산별곡은 이러한 일반적인 고려가요의 형식적인 면모들을 조금 탈피하는 그런 성향을 좀 보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은 거의 유일한 작품. 물론 고려가요의 상저가라든지 또 이런 작품들은 몇몇 작품들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렇게 주제가 약간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죠. 그러나 일반적인 어떤 작품과는 좀 다른 면모를 보인다. 청산별곡은 말 그대로 청산이라는 이상향에 대한 이상향, 그러니까 자기가 동경하는 거죠. 동경하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보다는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게 화자가 여러 명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청산별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 화자가 여러 명이 등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화자의 다중, 그렇죠? 다중 화자설이 나와요. 자, 이걸 우리가 다중 화자설이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 화자는 자, 고려의 지식인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뭐 고뇌도 하죠. 갈등을 하는 존재죠. 자, 이렇게 나오니까 고려의 지식인이었을 거예요. 물론 지식인만 갈등 고뇌하는 건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자, 우리가 고려의 지식인이라고 할 때는 여기에서는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게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자, 가장 많이 또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어떤 화자 중에 하나가 자, 유랑농민이라고 할 수 있죠. 유랑민. 자신의 어떤 터전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등지고 떠나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로도 쓸 수도 있는데 자, 유랑민. 그래서 여기서는 자신의 토지를 잃고죠. 토지를 잃고 이런 그런 유랑민이었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아마도 요 남녀 간의 사랑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그렇죠? 자, 이거는 이별한 여인에다가 갖다 대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일반적인 고려가요의 형식의 어떤 기대어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건 다중화자설이다. 그래서 고려의 지식인이 될 수도 있고 유랑민이 될 수도 있고 이별한 여인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점. 자, 그러니까 여러모로 청산별곡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작품의 어떤 구성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자, 이 반복이 많이 나오죠. 자, 사러리랐다, 청산의 사러리랐다. 자, 반복의 형태를 보면, 자, 이걸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나오는 사러리였다 많이 나오죠. 일단 고려가요는, 자, 어떤 고려가요든 상관없습니다. 삼음보의 규칙적 그런 율격을 지니죠. 자, 일단 그걸 얹어 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문학적으로 보자면 사러리랐다, 청산의 사러리랐다. 자, 이렇게 반복이 계속되죠. 그렇죠? 이 반복을 통해서 자, 우리는 시에서는 무조건 반복이라는 것은 화자의 의지 혹은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화자의 태도 강조야. 그렇죠? 자, 그럼 어떤 태도를 강조하는 겁니까? 청산이라는 곳이 자연을 뜻하기도 하고 이상향이 되는 거죠. 자, 현실과는 반대되는 공간입니다. 현실과 대비되는 자, 공간으로 작동합니다. 자, 요거 알아두시자라는 거죠. 자, 첫 구절부터 설명해보고. 자, 그러면은 음보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머리랑 다래랑 먹고 이랬습니다. 자, 머리랑 다래랑 먹고. 자, 이 머리랑 다래랑은
우리가 산에 가면 그렇죠? 많이 먹을 수 있는 흔하게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그거는 좀 지나친 과장이랄까? 자, 이 멀 위랑 달 대양은 뭐냐? 자, 이거는 자, 이 머루 그렇죠? 그다음에 달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달래는 앞에 진자를 붙이면 진달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루와 달래를 먹습니다. 자, 이거는 자연이라는 것을 뜻하는 소재이기도 하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소박한 삶이라고 하는 소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산에 가서 거기 가서 뭐 우리가 진수성찬 먹을 것은 아닌 것 같고 소박한 삶을 뜻하는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 났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요. 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요 후렴구 부분 있죠? 자, 후렴구 부분 얄리얄리얄해서 얄라리얄라. 자, 한눈에 딱 봐도 이응과 리을. 자, 많이 반복됩니다. 그렇죠? 자, 이 후렴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후렴구는 말이지. 네. 규칙적으로 우리가 본문이 끝난 지점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죠? 반복되는 구조래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율격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리듬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연과 연을 구별해주는 분연체의 기준, 그렇죠? 기준이라고 하는 기능을 가져가. 후렴구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본문의 끝, 반복되는 구조를 통하여 율격을 형성하고 리듬, 그렇죠? 분연체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잘 보면 내가 청산에 가서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은 지금 현실 자체가 자, 우울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불만족스러운 현실 속에서 그죠? 불만족스러운 현실과 자, 이 현실에 대해서 나의 어떤 생각을 읊어내고 있는 고려가요인데 그런데 그 불만족스러운 현실이라는 건 내 현재 상태가 지금 슬픔이라든지 어떤 애상적인 어조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애상적인 어조와는 어때? 사뭇 이 느낌이 후렴구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고려가요의 후렴구들은 그렇죠? 본문의 내용과 자 상관이 없거나 그러니까 완전히 별개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상관없고 아주 대부분은 어떤 경우에는 자 대조적으로 삽입이 될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과는 음악적 형식으로서 기능하는 이 후렴구인 얄리얄리는 자 이거는 다른 의미로 접근하게 된다. 이건 음악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따라서 대조적으로 삽입이 된다. 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또 짚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울어라 울어라 새여 자고 일어 울어라 새여. 그죠? 자, 우는구나 새여 하고 불러요. 자, 이 새에다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이 새여라고 부르는데 자, 이 새의 의미는 자, 일단은 감정이입이 납니다. 그렇죠? 왜냐? 감정이입은요. 화자의 감정을 그렇죠? 자연물이나 아니면 대상에게 직접 투영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일단은 우리가 대상의 감정을 드러내야 되고 자, 그다음 그게 누구랑도 같아야 돼요. 그게 누구랑 같아요? 화자의 감정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의 감정 이꼬르 화자의 감정이 같이 이게 접목이 될 때 감정이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밑에 나오는 구절, 그렇죠? 요 구절도 이해가 되는 것이다. 자, 어떤 겁니까? 우리가 감정이입이 됐다고 한다면 화자의 감정을 알아야 되거든. 울고 있는 새와 나도 마찬가지로 울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구절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널라와 씨름한 나도라는 구절은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요 부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 자, 널라와는 너보다예요. 자, 널라와는 너보다. 그렇죠? 라와 보다. 자, 비교 부사격 조사되지. 보다. 자, 그 다음에 씨름이 하다라는 건 많은 거예요. 씨름이 많은. 그러니까 널라와 씨름한 이렇게 되면은 너보다 씨름이 많은 이렇게 되겠죠. 나도 이렇게 돼. 해석. 그렇다면 자, 대상이 되는 새와 화자가 화자는 그렇죠? 새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보다 내가 더 씨름이 많은 거야.
라는 거죠. 너보다 내가 더 씨름이 많은 거야. 자, 그래서 자신의 씨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새를 등장시켰으며, 자, 새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이 부분에서, 자, 쌤이 하나 더 우리가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죠. 새여라고 불렀어요. 자, 그럼 뭐예요? 대상에게, 자연물에게, 그렇죠? 말을 건네고 있다. 방식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의인화시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감정이입했죠. 자, 요렇게 세 가지는 같이 가는 거다. 자, 그래서 이 대목, 울어라 울어라 새여, 자곤 일어나 울어라 새여, 널라와 씨름만 나도 자곤 일어 운이로라. 자, 요 부분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표현법은 뭡니까? 자, 총 정리를 해보자면, 자, 말을 건네는 방식,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의인화, 감정이입 세 가지고, 자, 그 다음에 내용상으로 또 중요한 건 뭡니까? 화자는 새와 자신을 비교하여 자신의 아픔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표현 방법을 쓰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다음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살 3년으로 넘어갈게요. 가던 새 본다. 자, 이때 이제 이 새라고 하는 부분을 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자, 뭡니까? 자,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 아,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구나.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 새라고 하는 것을 진짜 새, 날아가는 벌드, 그렇죠? 이 벌드라는 뜻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갈던 밭이다. 밭고랑, 뭐 밭이랑 할 때 그 밭이랑 고랑, 밭. 자, 이 밭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자, 요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점은 자, 뭐에 염두에 둔 거냐면요. 그냥 날아가는 새라고 한다면은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중의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없는데, 만약 갈던 밭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유랑농민으로서의 해석이 됐대. 유랑농민으로 화자를 해석할 때, 자, 우리는 이걸 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내가 갈았던, 내가 농사를 했던, 내가 경작했던 밭들을 내가 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잉 묻은 장글란 넘어가 볼게요. 그렇죠? 자, 잉 묻은 장글란. 이때 잉 묻은 장글 가보자. 자, 이 장글이라는 것은, 자, 봅시다. 이 장글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쟁기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장글이라는 것을 쟁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쟁기라고 보면, 자, 다시 한 번 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렇죠? 유랑농민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장글을 우리가 어떤 병기구, 그렇지? 우리가 병장기, 병기구, 그러니까 무기라고 본다면 지식인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잉 묻은 장글을 은장도, 장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장도라고 할 때 장자는 길다란 뜻이 아니라 손바닥 장자. 그래서 짧은 칼. 자, 이거는 여인으로 본 거예요. 실현한 여인으로 본 겁니다. 자,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죠. 내가 그래서 이때 잉이라는 건 이끼가라는 뜻입니다. 이끼 묻은 이란 뜻이에요. 이끼 묻은. 그래서 잉이라는 것은 여기서 자, 정리를 해보면 이끼 묻은, 그렇죠? 이끼 묻은 장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를 이제 쟁기로 볼 거냐, 병장기로 볼 거냐, 아니면 장도로 볼 거냐. 자, 이거는 뭐 해석이 여러 가지로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고려가요 청산별곡은 아주 매우 특이하게도 화자를 여러 층위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자, 이러한 작품. 중의성이 굉장히 많은 작품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인공 결인공하야 나지란 지내와 둔디어 나옵니다. 1인공 절인공. 자, 이렇게 혹은 저렇게.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이것도 약간 말을 좀 재밌게 하는 어떤 언어 유희적 측면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어휘를 아주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저렇게. 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이런저런 일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라고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죠. 자, 나지란이란 뜻은 낮에는 그렇죠? 낮에는 지낼만 하지만 이런 뜻이죠. 지낼만 하지만. 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낮은 지낼 수 있죠. 자, 이 낮이라는 시간대에는 그렇지. 뭐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갈등과 고민과 고뇌와 번뇌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낮에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을 이어받아서 자, 우리가 또 오리도
가리도 이렇게 이제 좀 요것도 이리저리 올 사람 갈 사람 이런 식으로 좀 짝을 맞췄어요. 대꾸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걸 대꾸법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말을 이렇게 짝을 맞춰가니까 대꾸법을 썼다라고 볼 수도 있고, 해석을 하면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은 없는, 그렇죠? 없는 밤은 있어요. 밤을한, 자, 밤은. 그렇다면 여기서는 지금 낮과 밤이 자 대비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낮이라는 시간대와 밤이라는 시간대가 자 대비적인 시간으로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사람들도 만나가면서 내가 지낼 수 있지만 밤에는 또 어찌 홀이라 라는 얘기는 밤에는 너무 외롭다 라는 뜻입니다. 자, 밤은 너무 외롭구나.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또 어찌할 것이냐. 그렇죠? 이런 말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트. 자, 이 다음에는 자, 요 5연입니다. 자, 1, 2, 3, 4연까지 끝났어요. 근데 5연하고 6연이 이제 문제인데, 자, 어디라 더디던 돌코 할 때, 자, 요 돌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요 돌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자, 봐봐라. 돌이라는 건 원래는 자, 물질적인 돌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이 돌이 상징적 의미로 쓰여가지고 이 작품에서는 자, 내가 피하지 못할, 그렇죠? 나의 운명, 피할 수 없는 나의 운명. 화자의 운명을 뜻한다. 왜냐하면 어디라고 던지던 돌이냐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 어디라고 던지던 돌이냐. 그 다음에 누구를 누리라 라는 건 누구를 맞추려고 하던 돌이냐. 자, 이런 뜻이니까 자, 이거는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냥 의도하여 던진 공이 아니라 돌이 아니라 누구를 맞추려고 하는 돌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맞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돌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왜?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일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미리도 괴리도 없는 이랬어요. 자, 미리도 괴리도 없는, 미워할 사람도 괴로워할 사람도 없는 이란 뜻입니다. 자, 미워할 사람도. 그래서 그 다음에 괴리라고 하는 건 괴롭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할 사람이란 뜻이에요. 괴다라는 건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괴리도 없다라는 건 사랑할 사람도 없이 자, 내가 그 돌을 맞아서 울고 있구나 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5연입니다. 자, 이 5연이 이제 중요한 게 5연 다음에는 자, 살얼이랐다 발아래 살얼이랬다가 또 나와요. 자, 이래서 이 부분인데 자, 이건 여기 선생님 빈 공간에다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5연과 6년이 이게 교체됐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5연이 놓여있을 자리에 6년이 가야 되고, 다시 말하자면 이 발 아래 살얼이랐다가 위로 올라가야 되고요. 위로 올라가야 되고 어디라 던지던 돌이나가 밑으로 내려왔을 것이다. 자, 이게 해서 5연과 6년이 서로 위치가 자, 이게 교체됐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자, 만약에 청산별곡이 그렇죠? 1에서 4연까지 그 다음에 5연에서 8연까지라고 한다면 그러면 1, 2, 3, 4는 청산에 관련된 이야기 5, 6, 7, 8은 바다와 관련된 얘기라고 해야 자 이게 서로 대칭이 되죠. 대칭적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도 작품은 원작은 1, 2, 3, 4는 청산이고 그렇죠? 청산별곡 1, 2, 3, 4는 청산이고 5, 6, 7, 8은 이게 바다연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돼야만 대칭이 딱 맞는단 말이에요. 4개씩 딱 구절이 맞는데 자 5연과 6년이 지금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5연을 6년으로 내리고 6년에 있던 살얼이었다 발아래 살얼이었다를 위로 올려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 2, 3, 4, 5, 6, 7, 8이 딱 맞아떨어져. 그러니까 5연은 원래 바다연에 포함되는 구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
아마도 교체설. 자, 이 대칭에 따르는 교체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자,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보면 청산의 살얼이 났다라고 얘기했던 청산년의 시작을 알리는 1년 다음에 나오는 2연을 한번 보세요. 2연을 보면 울어라 울어라 새여거든요. 2연은 울어라 울어라 새여. 널라와 시름한 나도. 여기도 슬픔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내려와서 바다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다음에 이 슬픔에 대해서 우는 얘기가 나와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선생님이랑 이제 주목을 해보면 오형과 6년이 서로 위치가 교체를 시키는 것이 보다 더 합당하지 않은가. 이런 해석이 자 이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암기해 주시는 것도 좋죠. 자 좋습니다. 자 다음은 자 이 바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바다. 이 바라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다라는 뜻입니다. 바라레 이러면은 바다에 라는 뜻이에요. 바다에 살얼이 났다. 자, 남아자기 구조개 이랬어요. 자, 이 자리에는 자, 청산에서는 원래 우리가 머루랑 다래였죠. 자, 그렇다면 요 남아자기 구조개는 뭐야? 라는 건데 이거는 나문제라고 불러요. 나문제. 또 굴과 조개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는 바다죠. 바다와 관련된 소박한 삶. 소박한 삶을 나타내는 소재. 그렇죠? 자, 이런 소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조는 이제 따박따박 이제 우리가 진행이 된 거고요. 자, 바다로 넘어가면 조금 이제 이 이야기 톤이 좀 바뀌어져요. 왜냐하면 가다가 들어라 이랬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들어라라고 하는 게 듣는구나라는 뜻이거든. 듣는구나. 자, 이번에는 듣는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지금 작품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냐면 울어라 울어라 새여. 자, 정리를 해보자면 자, 우는구나 이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청각적 이미지 쓰는 거고요. 그렇죠? 듣는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각적 이미지 쓰는 거죠. 자,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강조를 해야 됩니다. 청각이다. 그렇죠? 자, 다음 애정지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자, 애정지는 부엌이란 뜻이에요. 애정지, 부엌이란 뜻입니다. 자, 부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애정지란 부엌. 그렇죠? 이 부엌을 뜻한다. 애정지는 부엌이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그러니까 가다가 듣노라 애정지 부엌으로 가다가 듣노라. 자, 그 다음에 사삼이 짐대 올라셔 이랬어요. 자, 요 문제가 되는 구절. 자, 봅시다. 자, 여기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또 나올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사슴을 자, 이걸 진짜 사슴이라고 볼 수도 있다. 자, 근데 이거는 어때요? 비현실적인 일이죠. 비현실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현실적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화자의 바람이 내가 바다에 가 살고 싶구나. 바다에 가 살고 싶구나. 이라는 것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죠? 이 간절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어요. 사슴이 짐대, 장대란 뜻인데 사슴이 짐대 올라. 자, 이 사슴이 장대 올라. 사슴이 장대 올라. 올라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슴이 장대에 어떻게 올라가? 그러니까 진짜 사슴이냐? 그러면 이건 비현실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환상을 본다라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환상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이 바람이 간절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헛것을 보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요. 이 사슴이 가짜 사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슴의 탈을 쓴 광대라고 볼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을에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자, 마을에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는 여기서부터는 좀 어떤 의미로 이제 와닿냐면, 그렇다면은 이거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축제 분위기로 가는 것인데 작품이 갑자기 환하고 밝은 데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나오는 청산연에서는 그런 환하고 밝은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바다연은 조금은 축제와 그다음에 뒤에 밑에 나오는 것은 이제 술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자 작품의 분위기가 바다연에서는 조금 다른 쪽으로 바뀌고 있다. 흥겨운 쪽으로 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만약에 두 번째 해석인 사슴의 탈을 쓴 광대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말이 돼요. 이제 해금이라는 것이 자, 악기잖아요. 해금, 아쟁 하는 그 해금이잖아요. 그럼 악기는 여기서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그러면 이제 마을의 축제라고 하면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마을의 축제라고 하면 그렇죠? 그라고 한다면 자, 이 악기는 흥을 돋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 자신 화자의 마음은 지금 내가 이상향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상적 세계를 꿈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를 동경하는 자, 조금은 우울한 마음이에요. 자, 그런 이상적 세계를 동경하는 현실에 불만족스러운 화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서로 상반되고 그렇죠?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겉에는 지금 내가 부엌에 가면서 듣게 되는 광경, 또 듣게 되는 어떤 음악의 소리나 아니면 광경은 어때요? 지금 축제거든. 그러나 자, 내 마음은 지금 아주 이상향에 가고 싶어. 현실이 내가 불만족스러워 하는 화자와는 정반대되는 대비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자, 이런 걸 보여주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관심을 기울이면서 봐야 되는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입니다. 가다가 배부른 도개 이랬습니다. 자, 가다가 배부른 도개. 자, 여기서는 이제 술독에 대한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서는 웃긴 것이 자, 이렇게 현실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암울한 어떤 감정, 내면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부른 독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 이건 이제 술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배부른 독에 설진강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알코올 도수가 강한 술. 그렇죠? 강수라고 하는 건 술입니다. 그 강한 술을 내가 빚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설진강수, 강한 술을 빚고 있다. 자, 그러면 자, 마지막입니다. 조롱꽃 이랬어요. 조롱꽃 누룩이 매화 잡사와니 라는 구절입니다. 자, 요거를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 조롱박꽃이란 뜻입니다. 자, 이 조롱꽃 누룩이 자,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조롱박꽃 꽃은 꽃인데 우리가 밭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롱박꽃 누룩이 자, 매운 향을 냅니다. 맵구나. 자, 이 누룩이 맵다라는 것은 매운 향이 난다라는 건데 강한 술 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뭡니까? 후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죠. 그렇지? 그래서 아주 강한 술 냄새, 후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자, 그다음 문제가 되는 구절. 자, 화자를 잡아요. 화자를 잡는다라는 표현은 자, 이건 주객전도죠. 내가 술을 먹고 싶은 거지. 그 술이 나를 잡는다. 술이 나를 잡는다라는 뜻은 주객이 전도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객전도를 말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얘기 되죠.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롱박꽃 누룩이 맵구나. 강한 술 냄새가 나는구나. 그것이 나를 잡는구나. 라는 것은 주객전도 표현입니다. 자, 의인화로 되기 쉽겠죠. 의인화도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내 어찌 하리 있고 자, 요 구절 자, 마무리 줘볼게요. 내 어찌 할 것인가 라는 구절입니다. 자, 여기서는 자, 체념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자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은 그러니까 이 조롱박꽃 누룩이 아주 매운 향을 내는데 내가 이거 술을 먹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구나. 그러면 술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고뇌를 그렇죠? 고뇌를 잊게 해주는, 망각하게 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체념적 태도를 나타내기도 하는 거죠. 내가 더 이상 뭐 그런 생각? 그래, 이런저런 생각 해봤자 마음 아프지? 그래서 뭐 하자? 술을 먹자라는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현실에 대한 어떤 고뇌를 잊게 해주고 망각하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체념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져간다. 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31번 문제. 가와 나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이랬어요. 두 작품을 읽고 가작품 정구의 강호의 기약을 두고 라는 작품과 자, 청산별과 비교해 볼 게 있습니다. 자, 갚고 가려 하노라. 자, 무엇을 갚고 가자고 했어요? 임금의 은혜를 내가 갚고 나서 그렇지? 자연에 가고자 한다라는 뜻이잖아. 자, 그 다음에
살얼이 났다는 살고 싶구나 라는 뜻이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자의 삶의 지향점. 맞겠죠? 자,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가에 더디 온다는 백구가 하는 말이다. 그렇죠. 백구가 나에게 너 이렇게 안 와. 너 이렇게 왜 안 와? 나는 더디 온다라는 백구의 말이지만 자, 누리라 마치던 돌코 돌이냐라는 말은 화자의 말이다. 그렇죠? 자, 누가 한 말이냐? 라는 뜻이네. 자, 가의 화자는 강호에, 나의 화자는 청산에, 발 아래 머물기를 소망하는 것이로구나. 이랬습니다. 자, 화자는 강호에 머문다. 자연에 머물고 싶고, 화자는 청산 또는 발 아래 머물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좋아요. 자, 다음 4번입니다. 자, 가의 10년과 나의 밤은 속세에 머물며 꿈을 잃고 살았던 시기를 의미한다. 이랬습니다. 자, 일단은 10년이라고 하는 시기는 현실의 즉 속세에 속한 시간이 맞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밤이라는 시간 또한 그렇죠? 속세에 머물며 자, 이 두 시간대가 다 속세까지는 맞습니다만은 꿈을 잃고 살았던 시기를 의미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자, 이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10년을 내가 강호의 기약을 약속을 두고 10년을 분주하게 살았다. 그러면 강호의 꿈을 잃고 살았던 10년이라고 하면 맞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밤이라는 시간대는 꿈을 잃고 살았던 시기를 의미하느냐? 요거 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지낼 수 있지만 자,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에는 또 어찌할 것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꿈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체념을 하고 살았던 시기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4번이 정답이다. 오케이. 자, 다음 5번입니다. 자, 가에 분주하니 이랬습니다. 자,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10년 동안 준비하는 그 현실 속의 생활 분주하니 나의 작품에서는 조롱받고 누룩이 매와 잡사하니 이랬습니다. 자, 내가 현실의 아픔과 고통을 자,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그 술의 강한 향기, 누룩이 매와. 그렇죠? 자, 이걸 보니까 화자의 현재 삶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 분주하게 현실을 살아가는구나. 자, 조롱받기 누룩이 매와 잡사와니는 내가 술을 먹으면서 아픔을 잊고 있구나. 자, 이렇게 얘기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32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32번 문제는요. 자, 이런 어떤 문제냐. 지금 여기 보시면 기본적인 짜임이라는 문제를 냈어요. 기본적인 짜임이라는 건 자, 시상의 전개. 그렇죠?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낸 거죠. 시의 구조는 어떤 것이냐. 자, 이런 문제를 냈다 보니까 살펴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초장, 중장, 종장. 이거는 시조의 기본적인 구도잖아요. 이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 자, 나작품인 청상별곡 두 개로 잘랐는데 잘 보시면 1에서 4, 5에서 8까지 돼 있는 걸 보니까 아, 알겠다. 이 의도는 자, 다분히 무엇을 생각하고 낸 거냐. 자, 1에서 4, 5에서 8이라고 하는 것은 청산별곡이 대칭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문제를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5년과 6년이 서로 교체됐다. 5년과 6년의 교체서를 가지고 문제를 내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아,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구나. 자, 그렇게 얘기를 해본다면 그렇다면은 한번 가볼게요. 자, 가에 A에 드러난 강호는 B에 백구가 거처하는 자, 이때 자연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뭡니까? A에서 드러난 강호는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 시적 화자의 공간이구나. 그렇죠? 공간이라면 백구가 거쳐. 백구는 자연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두 개로 연결이 됐다. 가에 A에 드러나는 강호는 중장의 백구가 거처하는 곳 자연과 연결이 된다. 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의도는. 좋아요. 자, 다음. 자, 가는 A의 기약을 지키지 못한 이유를 C에서 제시한다. 이렇습니다. 자, C에서 어떻게 제시했나요? 자, 임금에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것을 갚고 가고자 한다라는 식으로 시상 전개를 했다라는 거죠. 주제가 맨 뒤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 3번. 나는 기역과 니은에서 새로운 터전을 꿈꿔요. 청산과 바다에서의 새로운 터전을 꿈꾸지만 자, 니은의 끝에서는 그 꿈에 대한 체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체념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기가 바로 조롱받고 누룩이죠. 누룩. 그렇죠?
술이었습니다. 이 술이라는 것이 내가 청산 그리고 바다에 대한 간절한 염원 대신에 자 체념, 그죠? 체념. 그걸 솔직하게 드러나는 표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문제를 내신 거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나의 기억과 니은을, 자, 요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줘. 이 사람이 지금 대칭적 구조라고 보자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5년과 6년은 순서가 뒤바뀐 것일 것이다. 교체설을 얘기했던 것이다.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을 가보면 A와 B, 초장과 중장에서는 자, 이 두 가지 초장과 중장은 C의 성은이 지중하심에로 시상이 집약이 됐다. 자, 여기서는 조금 의문이 가요. 왜? 시상이 집약되는 것은 성은이 지중하심에 뭐 하고자 하노라? 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제는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내가 갚고 가려 하고나 한다. 갚고 자연으로. 그러니까 임금의 은혜를 갚고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요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자, 우리가 하노라 해야 화자의 의지, 그렇죠? 태도를 강조하는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상을 집약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성은이 지중하심에라고 우리가 정리할 게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얘기를 해야 시상을 집약하는 것으로 바르게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은이 지중하심에가 아니라 갚고서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노라. 나는 자, 종장의 마지막 구절 하노라를 가지고 시상을 집약을 했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의 기억과 니은은 니은의 설진강수를 비조라. 설진강수를 비조라. 내가 아주 매운 술, 아주 도수가 높은 술 한 잔만 마셔도 내가 완전히 현실을 잊어버릴 수 있는, 내가 아픔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술을 빚고 있구나로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자, 이렇게는 우리가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이 가작품만큼은 요 시조에서의 주제는 맨 마지막, 화자의 태도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주로요. 그래서 시조는 맨 마지막에서 하노라라고 하는 구절이 많이 나오니까 바로 그거예요. 화자의 의지, 태도를 강조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시간 33번 마무리하겠습니다. 33번 마무리하고 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번엔 청산별국에 대한 얘기예요. 자, 같이 한번 보죠. 다른 대상과의 비교 이랬어요.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자, 여기서 다른 대상은 뭡니까? 바로 널라와 씨름한 나의 그 새죠, 새. 새와 자신의 처지를 비교합니다. 그렇죠? 새와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고 있죠. 좋습니다. 널라와 너보다 씨름이 많은 나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해가 됐을 것 같고요. 그렇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식구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소망이 간절한 살얼이 났다. 청산의 살얼이 났다. 반복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니을과 이응 소리 활용합니다. 이건 후렴구를 보셔야 돼요. 후렴구를 보시고 나서 자, 이 3번 선지에 나오는 발랄한 느낌과 리듬감을 강화하고 있다. 자, 이건 후렴구예요. 근데 작품 전반적인 느낌과는 완전히 별개의 동떨어진 후렴구를 활용하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라는 거죠. 아까 설명했던 부분들 정리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물을 활용하여 화자가 바라는 삶의 속성을 암시한다고 그랬죠. 자, 어떤 겁니까? 바로 머루와 다래. 머루와 다래. 또 뭐가 있었나요? 그렇죠? 다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문재. 그러니까 나문재라는 건 바닷가에 나는 그 나물 중에 하나예요. 뭐 다시마 미역 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굴과 조개.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얘네들은 전부 다 자연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을 드러내는 소재들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물을 활용하여 자신이 바라는 이상향의 세계를 자, 넌지시 던져내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자, 이런 얘기고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객이 전도된 표현을 활용하여 지난 일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드러냅니다. 자, 주객전도 표현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죠. 자, 이 조롱받고 누룩이 매워서 나를 잡사와니, 나를 잡으니 이랬으니까 주객전도된 거 맞아요. 근데 지난 일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자, 여기서는 어때요? 현실에 대한 체념이라고 해야 되겠죠. 현실에 대한 체념이라고 바꿔야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지난 날에 대한 반성 아니고 체념이라고 봐야 될 것이다. 체념.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전 시간을 살펴봤고요. 자, 다음번 선생님이 이제 시간이 된다면 선생님 준비한 거는 현대시도 같이 보려고 했습니다. 자, 시간이 남으면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는요. 그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실전 모의고사 자 2회 12페이지입니다. 현대시와 또 갈래 복합이에요. 수필. 현대시 2편, 갈래 복합이니까 수필 1편 이렇게 나오는 작품을 같이 살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자, 미리 예습들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볼 때는 자, 이 현대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내일 시간이 진행이 빠르게 된다면 선생님이랑 내가 볼 때는 이 현대시랑 갈래 복합 하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9월달 종록 모의고사를 봤죠. 9월달 종록 모의고사를 보셨고, 자 그래서 그 9월달 종록 모의고사 중에서 몇몇, 그러니까 문법이라든지 또 고전시, 그 다음에 또 현대시 문학 작품들 있으면 선생님이 차트를 준비해서 PPT를 띄워서 수업을 또 진행하도록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국강의 클리닉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텐데, 그렇죠. 뭐 계속 뉴스를 통해서 우리를 지치게 하는 소식들밖에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좀 더 마음을 좀 더 가다듬고 더 수업 준비 그리고 수업에 임하는 태도들을 더 가다듬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한 주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치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지치게 하는 거죠. 자, 누구나 다 이런 상황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힘들을 내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채워나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91일인가요? 내일이면 90, 그렇죠? 이번 주 지나면 이제 80대로 넘어가니까 자, 정신 바짝 차리고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제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